GA에서 이제 적합도와 선택 확률을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시 이제 PFSP 문제 역시 순열 표현 방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목적 함수의 계산은 기본적으로는 작업 종료 시간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각 블록마다 어떤 체류 일수의 합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실습에서는 make span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26, 24 이 총 5가지의 작업이 모두 완료되는데 걸린 시간을 이번에는 목적 함수로 쓰려고 합니다. 이 목적 함수는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목적 함수는 13402가 있으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타일라드 벤치마크 데이터시트라는 제가 CSV로 드린 파일을 활용할 예정인데 5개의 머신을 지나는 100개의 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경우 최소 메이크 스팬이 5493이라는 점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비교해보면서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23014라는 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그래서 언제 끝난다는 건지를 컴퓨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3014를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간트 차트를 실질적으로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실습 코드에는 다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조금 더 이런 비슷한 알고리즘을 구상하시거나 할 때 뜯어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떤 빈 표를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각 열이 공정이 되고 각 행이 블록이 되게 해서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 아직 시작이 안 한 부분은 0으로 초기화하는 그런 칸수를 하나씩 늘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칸수를 하나씩 늘려주는 작업을 해서 지금 시퀀스에 보면 2번 잡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되니까 2번은 이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블락 C에 해당하는데요. C의 4번이 실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C의 4번이 실행되었다는 의미를 담아 여기에 4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게 이 블록 1의 이전 작업은 언제 끝났는지 이 프로세스 1 라인에 이 머신 1 라인에 이전 작업은 언제 끝났는지를 한번 고려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이 프로세스 지금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까 제로 패딩을 했던 것이고 여기 0 중에 가장 늦게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4를 더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두 값을 비교해서 4를 적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블락 C의 두 번째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에는 프로세스 2는 지금 앞에서 아무 작업도 하지 않아서 끝나는 시점이 0입니다. 프로세스 1은 지금 4가 되어야 끝났네요. 4와 0 중에 큰 값을 기준으로 0일에 시작할 수는 없겠죠. 0일에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4일에 시작한다고 가정하여 거기에 3을 더한 7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칸을 채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 블록이 언제 끝났는지를 구할 수 있고 그 프로세스가 마지막으로 언제 끝났는지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3014의 해의 목적 함수는 26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취할 값은 26인데 사람에 따라 나는 모든 체류 일자 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합을 쓰셔도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26이라는 값을 반환하는 calculate fitness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템프라고 하는 어떤 임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temporarily 만든 테이블을 그 칸을 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calculate fitness를 했다고 하면 나머지 함수들은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initialize 부분이에요. 아까 처음에는 0과 1 사이에 어떤 임의의 실수로 초기화를 했다면 지금은 100개의 잡의 투입 순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99 왜냐면 코딩은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요. 0부터 99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섞어놓은, 셔플해놓은 그 리스트를 초기화 멤버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퀀스의 어떤 피트니스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을수록 더 우수한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블럭스라는 임자가 있는데 이건 블록 데이터로 우리가 피트니스를 개선하려면 넣어줘야 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셀들은 쭉쭉쭉 실행시켜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교차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는 단순히 1번과 뭐 1번 인덱스를 골랐다. 그러면 그 값을 부모 둘의 그 위치의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해들은 0부터 99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등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 교체 방식으로 교차 연산을 하면 해의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 2, 3, 4, 5와 5, 4, 3, 2, 1이 있을 때 1, 2와 5, 4를 바꿔서 만들면 5, 4, 3, 4, 5가 되겠죠. 이거는 5번 잡을 2번 한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해는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교체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0부터 99까지가 그대로 등장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PMX 크로스오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로 구성된 이런 해가 있다고 한다면 3, 4, 6의 위치를 잡아서 P1에서는 3, 4, 6의 순서로 등장하고 P2에서는 6, 4, 3의 순서로 등장한다면 그것을 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P1에서 3, 4, 6끼리 비교해서 3, 4, 6이 6, 4, 3의 순서로 등장하도록 이 구간의 순서만 다른 해의 순서를 따르게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간 변형하면 왼쪽에 말씀드린 PMX 크로스오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0부터 99까지 한 번씩 등장하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차 연산자가 또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롭게 뭔가를 고안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기존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로스오버를 만들었을 때 또 뮤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뮤테이션은 단순히 실수값을 뭐 더하거나 곱하는 것은 아니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앞뒤로 어떤 등장 순서를 바꿔주거나 두 위치의 그 잡을 서로 바꿔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많이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수학 뮤테이션은 여기 인덱스라는 값을 넣어서 사이즈는 지금 두 개로 설정을 했는데 두 개의 인덱스를 골라서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을 실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수학 네이버 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셀도 함께 실행해주세요. 수학 네이버 뮤테이션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요소와 자신과 바꿔주는 코드입니다. 뮤테이션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새로운 뮤테이션을 발견하셔도 그거 자체로도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염색체가 1000개인데 단순히 2개의 해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전체 해에 비해 거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확률이 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이 정도 뮤테이션을 해야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세대가 충분히 진화해서 지금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우리가 목표한 정도에 도달했는데 너무 자주 뮤테이션을 하게 되면 기껏 만들어 놓은 좋은 해들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진화하고 내가 어느 정도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변이의 어떤 확률 값을 줄여서 진행하는 그런 식의 조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셀렉션은 거의 비슷한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초기 해가 메이크 스팬이 5500에서 6000 사이 값을 분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5493이 최고 성능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러면 5500인 해는 사실상 굉장히 우수한 해인데 단순히 그 역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면 5500분의 1이나 6000분의 1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이크 스팬의 하한선 최소 5494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 해 간의 격차를 이 값을 활용해서 두드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그림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길이를 비교하려고 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어떤 하한선을 알 수 있어서 하한선을 떼주면
노란색끼리만의 길이를 비교해서 그거에 비례하게 반비례하게 확률을 구성한다면 더 좋은 해를 빨리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if 문을 넣어서 제가 로어 바운드 어떤 하한선이 있다면 f라는 피트니스에서 로어 바운드를 빼준 것, 그 값을 역수를 취한 값을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보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실행하는 함수는 몇몇 임자가 추가된 것만 제외하면 동일한데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보시면 어떤 해가 좋은지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지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콜앱으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 세트 정의한 부분 이 셀도 실행해 주었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아래에 부분에 이렇게 제너레이션과 제가 우수한 해들을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는 코드를 작성해 두었는데요. 지금 제너레이션이 제가 500까지 돌아가도록 for 문을 활용해 구성을 해 두었고 500까지 돌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금 해의 변화를 보니까 5527 정도에서 거의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세대를 돌렸을 때 제가 최대로 얻은 좋은 해는 5527이었습니다. 이때의 염색체도 이렇게 제가 알 수가 있었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 아래에 있는 후처리 셀들을 실행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랫부분에 피트니스의 변화 추이를 계산하는 코드를 넣어두었는데 사실상 약간 아쉽게 100세대 이전에 거의 5527에 도달해서 그 이상으로는 거의 개선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러면 너무 크로스오버 확률과 뮤테이션 확률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보면서 넘버 오브 포퓰레이션을 한번 늘려도 보시고 엘리트 객체, 보존할 엘리트 객체의 수도 바꿔보시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를 또 바꿔서 다시 이 셀을 실행해볼게요. 이게 다소 운의 영역이 좀 좌우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실행할 때마다 되게 떨리는데 최대한 좀 많이 해보시면서 그래도 어떤 안정적으로 계속 새로운 해를 탐색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찾아서 계속 확률값이나 세대 수나 그런 것들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금 보시면 저의 경우에는 5527에서 거의 해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5527이라는 어떤 그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상 바꿔도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서에 제가 지금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지간히 크게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나 할까요? 지금 500세대가 지났는데 5527로 여전히 세대가 끝난 걸 보면 5527이라는 해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어지간히 크게 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기 해의 크기를 또 크게 해보고 이런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